네,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라인을 피팅을 했었고 지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바로 저희가 구했죠. 저 역시 잃어버리셨을까봐 한 번 더 써보면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선형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선형일 때만 이렇게 가능하다. 그다음 민스퀘어드 에러를 썼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을 쓸게요.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 마인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곱해주면 w 옵티멀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옵티멀한 w를 바로 구해 봤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거 말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 미분값 로스에 대한 W의 미분값을 이용해서 이 방향으로 조금씩 이 방향 반대로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맞추는 것까지 같이 녹화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라인 피팅까지는 바깥의 일이었고요.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두 그룹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벡터 방향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과 벡터의 내적으로 어떤 값을 표현할 수 있고 그 값이 어떤 값보다 크면 1, 작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이 위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 써야겠네. 위에가 1이면 좋겠거든요. 제가 일단은 다시 만들게요. 이게 1일 데이터, 이게 제로인 데이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벡터가 이런 방향으로 써질 테니까. 아무튼 저희가 원하는 건 어떤 벡터로 프로젝션 시켜서 어떤 값이 1보다 그 값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1, 0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이걸 써볼게요. 자, 우리 원래 하려던 이 업무가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x라는 데이터를 어떤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다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 방향으로 x라고 할까? 이렇게 뭐 프로젝션 시키고 어떤 값 기준으로 이것보다 크면 1, 작으면 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젝션 시킨다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원래는 어떤 x2가 x1에 a 곱하기 더하기 b 이거보다 크면 1, 작으면 0 이런 식으로 구분할 건데 이걸 한쪽으로 다 넘기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w1 x1 더하기 w2 x2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1, 0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뭐 이게 반대로 돼도 되고. 근데 이거 b까지 넘기면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x 우리 1 넣어가지고 했던 거 트릭을 똑같이 이용할 건데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w1 x1 더하기 w2 x2에 더하기 넘기고 나면 그냥 이걸 w3라고 쓸게요. w3랑 1이랑 곱해진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1, 0을 구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이것을 다시 x라는 x라는 행렬을 그 다음에 x1, x2, 그 다음에 1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 이런 행렬이라고 놓으면 w를 w1, w2, w3로 놓고 이것을 행렬 곱하면 이게 세로로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w1, w2, w3 이런 식으로 이런 벡터라고 놓으면 이거 x, w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바로 나오죠? 내적 한 값이 여기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 똑같이 일단 x에 2를 더해 줄 거예요. x에 2를 더해 줄 거예요. 보시면 여기 1 더 더해 줄 거고 그 다음에 w는 미지수잖아요. 미지수니까 뭐 그냥 대강 일단 아무렇게나 잡아볼게요. 뭐 111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111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켰고 여기 부분이 1, 여기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W를 바로 구할 건데, 우리 애널리틱하게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X 트랜스포즈 X를 곱해준 다음에 거기에 인버스 구하고, 그 인버스 구한 거랑 X 트랜스포즈 Y랑 곱해줘서 WP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행렬곱 한 값을 그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데이터들은 1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이 데이터는 0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어서 저희가 한 0.5 정도를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1, 0.5보다 작으면 0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구분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직선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의 그래프는 별거 아니고 우리 그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그냥 바꿔주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여기가 제일 데이터를 잘 나누는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잘 나눠져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고요.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앱솔루틱한 값으로 바로 구해도 됩니다. W를.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했던 4장에서 했던 내용 가져와가지고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미분값으로. 자, 근데 제가 뭐 이런 걸 한번 추가해 볼까요? X라는 데이터에 항상 좋은 값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50,50이라는 어떤 값을 넣을 거예요. 50,50이 어디 있죠? 50,50은 아마 여기 한참 여기 끝에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보다 큰 거니까 이건 1로 예측을 해야 돼요. 그죠? 1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기존에 배웠던 그 W 가지고 플러스 시켜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시나요? 이게 1부분에 있었고 이게 0분에 있었는데 이거 혼자 지금 9 정도 되겠네요. 8, 9, 뭐 90 이 정도 값이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 조금 이상치라고 할까요? 이상치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벗어난 아주 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 데이터를 1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W를 다시 한번 앱솔루트하게 구해 보겠습니다. 구했더니 뭐 값은 당연히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그래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를 시켜보면 보시나요? 이 데이터 전부를 일했다 가져다 놓으려니 이게 지금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끝에 떨어진 거랑 이거랑 같이 다 1로 가져오려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이건 0 그대로 있고 이것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전되는 순간까지도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역전되는 순간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이 데이터 맞추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1 부분에 가려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틀어지는 거는 틀어지는 거고 이제 틀어지는 건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좀 개선해 봐야 되겠잖아요. 개선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할지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새로운 함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모든 값을 0과 1 사이에 보내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f
x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이것을 수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1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것을 그림을 그려줄게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조금 예쁘게 생긴 S자 모양으로 예쁘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고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특징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0에 수렴합니다. 근데 0에 닿진 않아요. 닿을 수가 없어요. 닿을 수는 없겠지만 마이너스로 갈수록 수렴해 가는 이 그래프고 0일 때 보시면 0.5를 지나네요. 0일 때 0.5를 지나고 플러스 값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이런 값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소개를 해줄까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0 또는 1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때 x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 두 개도 값이 이렇게 뭔가 커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얘가 그 2.5일 때랑 10일 때랑 차이를 보세요. y값의 차이가 익스포넨셜 분의 1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치나 이렇게 외곽으로 빠진 값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안에 들어오는 값이랑.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이걸 사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문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0, 1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가 0이고 아래가 제로였으면 좋겠어요. 벡터 방향이 바뀌거든요. 네, 아무튼 이게 1,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똑같이 이제 x 또 1 벡터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익스포넨셜로 한번 보내줄게요. 우리 이 데이터 일단 W랑 일단 곱해줄까요? 어떤 W 아무 W 이 W로 곱해주고 나서 곱해주면 어떤 값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값들이 나올 거고 그것을 우리 시그모이드 값으로 이렇게 써줘봤어요. 이렇게 써주니까 조금 이게 1부분으로 오고 이게 0부분으로 오긴 와죠. 이렇게 오긴 오는데 이것을 좀 보기 어려우니까 시그모이드 위에 뿌려줘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위에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 위에 데이터가 1인 집단 그 다음에 여기 0인 집단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또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할 건데 이걸 학습하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앱솔루트한 솔루션을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그모이드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비선형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아니잖아요. 비선형 그래프가 되면서 이게 좀 앱솔루트한 솔루션을 뭐 수학적으로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으려나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걸 학습시킬 수밖에 없고요. 자, 학습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뭐 안 좋아하시겠지만 시그모이드 미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를 미분해야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 해볼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미분 분모가 있는 식의 미분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제곱분에 앞에 거 미분하면 1인데 미분해버리면 0이죠. 0 곱하기 자기 자신 그러면 암에 없어질 거고 빼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1 써주고 이거 그대로 이거 미분해주면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은 이거 없어지고 이거 그대로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것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져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분의 1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만 더 다시 써볼 건데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 이건 똑같고요. 여기 부분을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에서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빼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통분해주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exponential 분의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모 똑같 통분해줬으니까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 보시나요? 이게 뭐라고? 이겁니다. 이게 이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fx를 뭐라 정의했죠? fx가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fx예요. 결국은 이게 fx, 그 다음에 이게 1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거 시그모이드 미분하니까 함수값 곱하기 1 마이너스 함수값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는 앱솔루트간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앱솔루트간 솔루션 구할 수 없고 W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일단 동영상 저장 한번 해볼 거고요. 할 거고 러닝 레이트랑 W 구해줄 거고 아웃이라는 건 우리 X랑 W랑 곱해준 어떤 값이 있겠죠. 값이 있을 거고 그걸 시그모이드에 넣어줄 값이 결국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1이냐 0이냐 값일 거예요. 로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예측값에서 실제값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로스. 그 다음에 로스를 YP로만 일단 YP로만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조금만 이거 체인룰이 약간 알아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아웃을 그다음에 O라고 적을까? 아웃을 X랑 W랑 곱해준 값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 아웃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아웃풋분의 1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0 아니에요. 아웃이에요. 아웃. 아무튼 그 다음에 로스는 어떻게 했냐? 이게 결국은 y 프리딕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n분의 1 그 다음에 y 프리딕트에서 y 트루 값 뺀 거의 제곱의 합을 다 썸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은 로스는 yp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를 yp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해주면 n분의 1 나올 거고 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주니까 yp-y 트루 값 이거 그대로 나오겠죠?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로스를 w로 미분해준 값이에요. 근데 이게 yp가 결국 5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도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로스를 yp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yp를 w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은 아웃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줄까요? 아웃풋에 대해서. 이거의 함수니까. 이게 함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d 로스를 dw로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아웃풋을 dw로 미분해주면 약분 돼서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체인 룰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구했고, 이거 뭐죠? 이게 뭐냐면 d 로스분의 dw는 이게 뭐였냐면 yp-y2 값이었어요. 그렇지? 이것을 미분하면 5에 대해서 yp를 5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냐고요? yp 곱하기 1-yp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 이것을 w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로스를 w에 대해서 미분해 준 값입니다. 체인룰이 제가 설명을 좀 미흡했었네요. 그래서 로스를 yp로 미분해 준 값, 여기에 yp를 아웃에 미분해 준 거 yp 곱하기 1-yp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w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건 x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적절하게 행렬곱을 이렇게 쭉 해주고 나면, 쭉 곱해주고 나면 로스를 w로 미분해 준 값이 나오고, 그것을 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주냐면 WP는 원래 자기 자신에서 러닝 레이트를 곱한 그 미분의 값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함수가 이렇게 쭉 돌겠죠? 제가 300번 그냥 고정적으로 돌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이게 잘 학습이 될 겁니다. 학습이 300번이 조금 많나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학습이 잘 되는지부터 일단 볼게요.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점점 1의 값으로 보내지고, 이 값들을 1의 값으로 보내지고, 이 값들은 0의 값에 보내주도록 이렇게 해서 학습이 될 겁니다. W가. 그쵸? 이렇게 300번 동안 얘가 1에 가까워지고 이게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로 학습이 됩니다. 자, 잘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 아까 우리가 이게 데이터가 50,50이 추가졌을 때 굉장히 무너졌었잖아요. 무너졌었는데 똑같이 이것을 데이터로 넣고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300번 똑같이 돌 거고, 학습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300번 동안 내 로스가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여기서 확 떨어지네. 중간에 제가 로스를 찍게 해놨거든요. 프린트, 아마 로스를 찍게 해놨습니다. 로스 값이 얼마인지 찍게 해놨으니까 보이는 게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학습이 잘 됐는지, 우리 기존 거에는 깨졌던 거 기억나시죠? 깨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우리 제가 제로랑 이걸 안 바꿨나 봅니다. 뭐
죄송한데 여기 아무튼 이게 제일 끝에 가 있죠. 이게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지금 0으로. 이게 아까 오버했던 애 같아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아, 역전되는구나. 아무튼 이게 이렇게 1에 가깝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고요. 1에 가깝죠. 이거는 0에 가깝도록 학습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1에 가까운 값으로 지금 수렴해 가고 있고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데이터랑 차이가 y값 이 기준으로는 거의 아마 안 나 보이죠? 거의 안 나 보입니다. 이 끝에 있는 데이터랑 여기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조금 벗어나더라도 잘 학습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고,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거 끝까지 보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학습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하면 할수록 보이시나? 계속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극값으로 가고 있죠. 보시면 초반에는 여기 50 정도의 값이 있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80, 100 거의 2배 정도로 커졌어요. 이런 현상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왜 좋은 현상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가 저렇게 극적으로 가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릴 건데 하나는 앞에가 그냥 마이너스 1만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2가 붙어 있을 때, 3이 붙어 있을 때를 각각 그렸습니다. 1이 붙어 있을 때가 블루, 파란 선이고요. 파란 선. 약간 완만하죠. 2가 붙어 있는 게 그린, 좀 극격해지고, 레드가 붙어 있는 게 3인데, 이거 완전히 더 극격해졌죠. 보시다시피, 이게 W 값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극적으로 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서는 한 2.5 데이터가 뭐 한 0.8? 이 정도 값이 나오는 데 비해 빨간색은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데이터를 잘 구분하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얘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데이터를 잘 구분하려고 그 W를 극단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W가 무슨 값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한번 볼게요. WP의 값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극단적인 값은 그렇게 아닌가 보네요. 여기 뭐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이 W가 굉장히 커져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진다는 게 이게 극단적으로 점점 간다는 의미잖아요. 계속 극단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게 뭐죠?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어쩔 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 데이터가 지금은 제가 만든 데이터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아주 깔끔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노란 점이 여기 혹시 하나 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점 하나가 W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이 값이 여기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W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W가 너무 커지면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반화를 못하게 돼요. 얘는 그 데이터를 오버피팅,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만 오버피팅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좀 멀리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는 0도 되고 1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무조건 1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1이었으면 1로 보내려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멀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항상 이게 일반화적으로 이게
한 번 1이었다고 해서 여기 부근에 있는 이 점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내면 그렇게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가 커지는 게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 W가 커지는 걸 어떻게 방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